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고봉민 김밥 알고 계시죠? 전국 5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국내 김밥 매장 수 1위의 프랜차이즈인데요. 그런데 고봉민 김밥의 원래 이름은 고봉김밥이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쩌다가 고봉민 김밥이 원래 이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영업 도중에 가맹점 간판을 다 바꿔야만 했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봉민 김밥은 2009년 2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 1호점을 열며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인 고봉민 대표는 이름 때문에 남자일 거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듯이 2024년 올해 46세이신 여성 대표님입니다. 고봉민 김밥인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BM의 대표인 남편 한석균 씨의 아내이자 공동 창업자로서 15년 이상 회사를 함께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고봉민 대표는 원래 고봉민 김밥 창업 전 남편과 함께 20대 중반의 나이부터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 체인점을 수년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탑처럼 무더기로 김밥을 쌓아놓는 게 싫었고 저렴한 플라스틱 접시에 대충 김밥이 나가는 것도 싫었다고 하는데요. 김밥 한 줄이라도 좋은 재료로 제대로 된 요리처럼 나갈 순 없을까라고 고민하며 고급화된 김밥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직접 매장을 재창업하게 됩니다. 여느 김밥집과는 달리 김밥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손님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만들어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로컬 맛집으로 금세 소문이 나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가맹점 문의까지 들어오며 부산 경남 지역에 매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과 함께 개발한 돈가스 김밥은 당시 대박을 치며 지금까지도 고봉민 김밥의 대표 메뉴로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2009년 장사 시작 후 3년 만에 가맹점 100호점을 돌파하며 한참 주가를 올리던 2011년 10월 어느 날 갑자기 고봉민 대표와 가맹점주들에게 매장의 간판을 내리라는 고소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2009년 첫 매장을 열 때부터 고봉김밥인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가맹점들도 모두 고봉김밥인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고봉민 대표의 고봉김밥인에서 나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당장 모든 점포에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상표를 무단 사용했던 보상을 하라며 고봉민 대표 측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란 고봉민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김땡은이라는 사람이 2010년 4월에 이미 고봉이라는 상표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2011년 7월에 이 상표를 김땡은에게서 매입한 강땡경, 이땡민이라는 두 사람이 상표권 이전 등록을 마친 뒤 그때까지 미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고봉김밥인 측을 고소한 거였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 고봉김밥인의 가맹점으로 영업하던 가맹점주였던 건데요. 아직 고봉김밥이 상표권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안 뒤 고봉이라는 상표를 매입하고 등록해서 이 고봉이라는 상표를 침해한 고봉김밥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에 놀란 고봉민 대표 측은 뒤늦게 고봉김밥인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진행하려 했지만 선 등록 상표인 고봉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은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똑같은 상호인 고봉김밥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도 모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간판 디자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원조 고봉민 대표의 고봉김밥인의 상호 및 간판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고봉민 김밥인의 상호 및 간판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 형태죠. 그리고 고봉의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권리를 주장하며 똑같은 고봉김밥 이름으로 가맹점 모집을 진행한 강땡경, 이땡민의 상호 및 간판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상도라는 건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낸 행동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후 고봉민 대표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상표를 먼저 등록한 이들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고봉민 대표는 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심 끝에 상호를 지금의 고봉민 김밥인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같은 고봉김밥을 사용하는 상대방이 등장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안 해둔 실수로 내 매장의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가맹점들 간판까지 모두 다 바꿔야 했으니 당시의 고봉민 대표는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표권 분쟁을 겪는 동안 가맹점 사업은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한
고보민 대표와 남편인 한석균 대표는 더욱 영업을 열심히 했고 이후 장사의 시작이었던 부산 경남 위주의 출점에서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까지 매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변경된 고보민 김밥인이라는 간판을 단 매장이 전국 530개 이상으로 김밥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고봉김밥의 상표권 분쟁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강땡경, 이땡민 측은 고봉김밥인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까지 걸어 고봉민 대표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뜯어내려 했는데요. 이후 상표권 재판에서는 상표권 선출원 원칙에 따라 고봉민 대표의 고봉김밥 인측이 뒤늦게 등록 신청한 일부 서비스업 관련 등록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 소송에서는 모두 고보민 대표 측이 승리하는데요. 당시 2014년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인 강땡경, 이땡민이 고봉김밥 인과 유사한 고봉 상표권을 취득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서비스 상표권에 대한 권리 남용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앞선 2014년 1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고봉 및 김밥 측에 대한 판결에서 두 상표가 외관상 현저히 다르고 오히려 고봉김밥이 고봉민 김밥인으로 인해 유명해진 점들을 근거로 고봉민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도 고봉민 대표의 새로운 상호인 고봉민 김밥인 측을 지지하며 가해자인 고봉김밥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고 강땡경, 이땡민이 새로 만들었던 고봉김밥의 가맹점주들도 고봉민 김밥인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사이다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고봉민 김밥이 100호점 정도 수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고 10년 이상 지난 사건이기에 고봉민 김밥이 원래 고봉김밥이었고 브랜드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산 김밥 전쟁이라 불리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고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한다면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교훈을 얻으셔야 할 만한 사건입니다. 고봉김밥의 사례처럼 운영 중인 상호가 있다고 해서 자연히 상표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는 상표 선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소유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사업 시작하실 때 반드시 상표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땡경, 이땡민 측 고봉김밥의 최근 현황은 어떨까요? 사실 2011년 당시 이들도 고봉이라는 상표만 취득했을 뿐 고봉김밥이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듯이 강땡경, 이땡민 측이 2012년 신청한 고봉김밥의 상표 출원은 2015년에 최종 등록 거절되었는데요. 이들은 고봉민 대표 측과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모두 패소하며 고봉에 대한 상표권도 2013년 3월에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고봉김밥은 이 출원이 거절된 상표와 로고를 가지고 아직도 전국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후 고봉이라는 상표는 고봉민 대표의 남편 한석균 대표가 2013년 12월 출원해서 2016년 5월에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고봉김밥이라는 상표의 등록 현황을 보면 사건이 터진 이후인 2011년 11월에 고봉민 대표가 뒤늦게 출원한 KBM스 고봉김밥인이라는 상표가 2012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호인 고봉김밥인에 대한 상표 등록은 다음과 같이 완료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듯이 상표권 등록이라는 절차는 고봉김밥의 고봉처럼 유사 상호 일부만 등록되어 있어도 지연이나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로고 이미지들의 식별의 차이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이라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지 뭐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놓쳐서 브랜드를 키워놓고도 고봉민 김밥처럼 상표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